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요새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되게 미쳤다, 너무 비싸다. 제 영상에서도 자주 얘기했는데요. 이 가격이 미쳤다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부동산 가격은 정가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정가제를 너무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가제. 정가제 어떤 게 있죠? 그죠? 권장 소비자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박통때 나왔던 것 같은데,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대로 파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걸 통일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잘 생각하면은 이 정가제, 권장 소비자가 누가 좋아할까요? 사실 대기업이 좋아하죠. 왜냐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쪽은 소수고 소비하는 우리는 다수니까 소수의 생산자가 가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까요? 누구한테 유리하게 정할까요?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정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비싸게 측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정가가 정하면 제품이 나오죠. 밖에 나가서 아주 단편적인 예로 새우깡이나 초코송이가 나오면은 가격이 적혀 있죠. 예전에는 권장 소비가가 적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마트에서 할인을 하고 아니면 저기선 더 깎아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 어쨌건 간에 정가가 대충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평생 어릴 때부터 어떤 물건의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걸 좋아했어요. 정가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도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 할인을 하면 한 800원, 할인 안 하면 1000원 이러면은 그 폭이 10%, 20%이 정도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나오시면 어떠세요? 정가가 없죠. 정가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호가 아니면 실거래가 이런 거밖에 없죠. 사실은 심지어 미국은 지금 매수 희망가도 있거든요. 비딩이 붙으니까 집 한 채 내놓으면은 정말 좋은 도시, 수도권이 좋은 도시에는 집 하나 나오면 50명, 60명이 들러붙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매수 희망가를 적어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진 않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격이란 거는 허상이에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가는 시장이 만들어가는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정가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개념을 언제부터 생각했냐면 부동산 공부를 해보시면 예전에 일본 도쿄의 그 가격이면 일본 동경이죠. 동경 가격이면 미국 전체 영토를 산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에 옛날에 거품 버블이 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 전체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 전체를 도쿄랑 바꾸시겠어요? 저라면 죽었다 깨라도 안 바꿀 것 같은데요. 미국 전체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쿄만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시장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래야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국가가 아파트를 사버려서 시장에 공급을 하면 공급이 해결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아파트 한 단지를 국가가 통으로 사서 전부 다 임대를 싸게 주면은 전세 물건이 해소가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이론이거든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그럴 돈이 없죠. 왜 그럴 돈이 없을까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치동의 어떤 아파트가 34평 기준으로 한 채 20억씩 한다고 쳐요. 20억씩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1000세대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20억 곱하기 1000을 해보세요. 그럼 벌써 예산이 얼마예요? 20억? 200억? 2000억? 2조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한 단지 사서 임대주택 공급하려고 2조를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죠. 2조면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장 논리는 그건 허구예요. 그 2조가 있어야 1000세대를 산다는 개념 자체가 허구라고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다릅니다. 시장이 만약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은 내가 한 채를 20억에 사는 순간 옆에 집은 21억을 부르고 그걸 사면 또 22억을 부르고 계속 사다가 1000세대 중에서 한 10세대 남으면 마지막에는 막 100억, 200억 부르겠죠. 거꾸로 아파트가 시중에 남아 넘쳐요. 국가가 사주지 않으면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낮춥니다. 20억에 산 다음에 그 다음에 18억에도 살 수 있고 15억에도 살 수 있고 13억에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 가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시장이 가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가격이 결과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마음이 좀 편하시다는 겁니다. 정가제에 집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21억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0억이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1억의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비싸다. 호가를 높게 불렀다. 저거는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는 20억짜리 매물이 없고 21억짜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시장 경쟁의 결과물이에요. 그럼 저는 초이스가 뭐가 있죠? 21억에 사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못 사는 겁니다. 근데 21억에 놓치고 집에 갔다가 일주일 있다 다시 나오니까 25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때부터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21억짜리가 25억이 됐다면 25억이 됐으니까 아파트 못 산다, 망했다, 미쳤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인근 단지로 빨리 뛰어나가셔야 돼요. 지금 해당 단지가 시장의 흐름상 시장 가격이 21억에서 25억으로 조율이 됐다는 건 인근 단지나 인근 도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란 재화 자체의 성분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근 단지도 4억까지는 아니어도 1억, 2억은 오를 가능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인근 단지에 나가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20억에 사고 싶었어요. 20억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딱 하고 믿고 나갔는데 21억이어서 못 샀습니다. 놓쳤더니 25억이 돼 있어요. 옆 단지에 갔습니다. 옆 단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보다 안 좋은 단지인 18억짜리 아파트가 제가 또 가니까 19억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사야 됩니다. 근데 똑같죠? 20억짜리 아파트를 원하고 갔는데 21억이 있으니까 안 샀으면 18억짜리 아파트를 원해서 가서 19억짜리가 있으면 안 사야 되는데 이번엔 사야죠. 뭐가 달라졌죠? 정가제를 믿고 가는 것과 시장 가격을 믿고 가는 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맞게 이해하려면 이걸 아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양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가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양시장에 가면은 분양가가 정해져 있죠. 뭐 평당 얼마. 그 와중에 이 분양가를 국가에서 좀 정해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렴할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청약 경쟁률이 왜 높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근 단지의 시장 가격보다 정가로 매겨져 있는데 가격을 강제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정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평당 얼마, A타입은 얼마, B타입은 얼마, 과천은 평당 얼마, 강남은 평당 얼마, 3기 신도시는 평당 얼마. 이 개념에 젖어버리는 건데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서 구축 매물을 만약에 사고 싶으면은 이런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매매에, 내가 이 거래에 참여하는 순간 시장 가격은 변합니다. 20억짜리 매물이 있는데 내가 21억에 샀어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2억이 됩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을 때를 예를 들어 드린 것 뿐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거는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내 집을 구하고 싶어도 결정을 맞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실거래가를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은 얘보다 비싼 매물밖에 없으면 돌아서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더 깊게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있고 실거래가가 20억에 찍혀 있으니까 20억짜리만 보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보셔야죠. 이게 22억, 21억, 20억이 된 건지 18억, 19억, 20억이 된 건지 확인을 하고 나가야 돼요. 18억, 19억, 20억이 된 다음에 내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봤을 때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면 앞으로도 이 시장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나갔을 때 21억짜리 매물이 있어도 이건 시장이 이쪽 흐름으로 가고 있고 나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싶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산 사람이 20억에 샀으니까 억울하다. 이게 맞는 가격이다. 이게 정가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장 소비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면 21억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새 이런 경우도 많죠. 21억에 사러 나갔습니다.
20억에 사러 나갔다가 21억에도 내가 이제 공부가 돼 있어서 샀어요. 근데 현장에 나갔더니 주인이 5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요새 경험한 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다시 한번 똑같은 논리를 접목시키셔야 돼요. 이 사람이 왜 21억 5천을 부르는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장 흐름상 실거래가가 더 찍혔다든가 아니면 뭔가 더 좋은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집주인이. 이런 경우에 무조건 21억이 정상가인데 21억 5천을 부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해야겠죠. 제 말은 올라간 가격에 무조건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장에 참여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결정된 가격의 집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저처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비싸다. 지금 사기에는 늦었다. 이미 미친 가격이다. 이거는 가격 자체만 본 겁니다.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건 분양시장이 아니에요. 이건 과자가 아니고 이거는 짜장면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재화예요. 그리고 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급이 어렵다는데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건설을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요새 왜 공급이 어려운지 파악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있을 뿐이에요. 약간 말장난 같은 추상적인 개념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어떤 가격을 내 머리 안에 넣고 가면은 거래를 못할 확률이 높아요. 시장이 잠잠하고 선택권이 많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고 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 논리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결정을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주변에 제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제 회원분들을 봤을 때 이런 개념을 안 갖고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사고 오신 다음에 후회하는 과정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이 그런 가격에 대해서 가격은 허구다. 시장 가격은 시장이 만들어가는 어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과정에 불과하다. 내가 참여한다는 건 그 가격에 정해진 가격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